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후지TV하고 스마프의 멤버 나카이 마사히로의 성상납 관련 사건이 모든 언론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지 한 개인의 일탈로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의 고질적인 문화로 인해 발생한 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후지TV의 한 여성 스텝이 일본의 국민 아이돌 스마프의 멤버 나카이 마사히로에게 성상납 당했다는 내용이 알려져서 전 국가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후지TV의 다른 아나운서도 나도 편성부장 A씨를 통해 다른 남성 연예인에게 성상납 당할 뻔했다라는 폭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 국민들의 비난은 후지TV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A씨에게 다목적 화장실에 끌려가 키스당한 사원도, 후지TV 전 여성 사원이 고발, 나카이씨의 매니저가 접근한 일도. 이렇게 되자 여기저기서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의 여론은 후지TV를 해체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자니스 사건 이후에 일본 사회에 정말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에서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일까요? 그 근본적인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일본에서 가장 보편적인 접대 문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에는 콤파니온이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콤파니온이라는 것은 주로 료칸, 호텔, 요정 등에서 행해지는 회식, 파티 등에 동원돼서 접대를 하는 여성을 의미합니다. 한국어로 치자면은 노래방 도우미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80년대까지 기업의 온천여관 단체 회식이 많았을 당시에 크게 성행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에는 아직도 이런 문화가 남아 있어서 기업의 회식 등에 동원되곤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제 일본인 지인이 밤에 알바를 한다고 해서 무슨 알바를 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콤파니온 알바를 한다라고 해서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 사회에 흔하게 자리 잡은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건전하게 술 시중을 들고 대화 상대를 해주는 정도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여러 종류의 콤파니온 서비스가 있긴 한데 거기까지는 각자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콤파니온 파견 회사의 요금입니다. 1인당 2시간 세금 포함 16,500엔입니다. 하나로 약 15만원 정도 합니다. 생각보다 저렴하지 않은 가격입니다. 제 지인이 알바를 하는 이유가 있었네요. 이 콤파니언이라는 것이 일본 내에서 얼마나 대중적인 문화냐 하면 2020년 코로나가 한창일 당시 아이치현 시의회 의원 14명이 료칸에서 회식을 가졌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가 집에서 나오지 말고 자중해라 라고 강조하고 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들이 콤파니온까지 불러서 놀았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경솔한 행동에 대해 사과한다 라고 밝혔고, 콤파니온을 부른 것은 코로나 예방 차원이었다 라는 이상한 변명을 해서 더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끼리 서로 술을 따라준 게 아니라 마스크를 한 콤파니온이 술을 따라준 거라서 코로나 예방에 도움이 됐다는 설명입니다. 당시 한 X 유저는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송년회, 반성회, 콤파니온, 코로나 감염 대책, 과연 자민당, 머리부터 꼬리까지 완전히 썩었다. 대단하다. 가끔 일본의 콤파니온을 보고 한국의 노래방 도우미랑 뭐가 다르냐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슷한 형태를 취하고는 있지만 굉장히 커다란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개인이 개인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는 회사에서 단체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규모부터가 차원이 다르고 그만큼 대중적인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본의 콤파니온은 여성의 성상품화의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 회사에서
여성만 유니폼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아마 90년대쯤까지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영화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을 보시면 당시 한국의 문화를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아직도 여성 직원에게 유니폼을 입히고 있습니다. 이건 일종의 남성 관리자의 시각에서 만들어진 성고정관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는 일본 사회 전반에 퍼져 있습니다. 이번 후지TV 사건으로 인해서 일본에서는 관련 문제들이 공론화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후지TV만이 아닌 대기업에도 남아있는 아날로그 접대 문화, CA가 제복으로 갈아입고 섹시 아나운서로 분위기를 띄우고 있었다. 이런 것이 후지TV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라고 지적하는 기사입니다. 어느 대기업의 사례를 든 기사의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신입 영업사원의 증언에 따르면 선배 사원으로부터 클라이언트 접대니까 여성을 준비해라 라는 명령을 받아 성공적으로 준비. 분위기가 고조되면 이 일을 계기로 출세의 길이 열리는 일도 있다고 한다. 술이 들어가면 위험한 분위기가 연출될 때도 있다고 한다. 역시 만지고 싶어하는 사람이나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화제를 돌리는 등 트러블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했다. 더 황당한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사도 CA 브랜드를 활용해 접대. 여기서 CA는 항공사 승무원을 뜻합니다. 위 경우는 사외 여성을 접대에 협조시킨 경우지만 후지 사건과 마찬가지로 자사 직원을 활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항공사의 정 간부는 관료 등의 접대를 위해 승무원을 이용하는 일도 있었다라고 말한다. 항공사 승무원의 인기는 뿌리 깊고 관계처가 매우 기뻐한다. 진지한 관계이기 때문에 트러블이 된 적은 없었다. 그녀들은 기내에서의 경험으로 남자들에 대한 배려도 익숙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항공 관계자에 따르면 현장 영업 접대에서는 음식점, 화장실 등에서 제복 차림으로 갈아입고 개인실에서 흥을 돋우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기사에서는 이 일 외에도 설명하기 힘들 정도의 일들을 항공기 여성 승무원들에게 시키고 있었습니다. 관련 기사에는 자성의 목소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의도적인지는 모르겠지만 문제가 모호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접대 자체는 어떤 업종에서도 필수 불가결한 업무입니다. 필수 불가결하니까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경영자든 사원이든 접대를 실시하는 것은 업무이기 때문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그 업무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서비스 잔업을 요구한다는 것과 업무의 범주를 넘는 역할을 강요하는 괴롭힘 두 가지입니다. 이성을 부르는 것 자체가 악은 아닌데 그냥 즐거운 술자리도 많이 있다. 요점은 품성의 문제. 상대가 싫어하는데 입장을 이용해 자신의 욕구를 통해 그것을 조직이 당연한 것으로 취급해버리면 슬픈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외모가 출세에 영향을 주는 것은 남녀 모두 사실이며 이미 선행 연구가 있다. 이것은 아마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번과 같은 강요된 접대와는 별개의 일, 성적인 것이 반입될 가능성을 최대한 배제해야 한다. 거기서 당한 성적 피해는 통상적인 산재보다 더 무겁게 판단되어야 할 범죄 행위다. 업무상 과실상해보다 훨씬 무겁게 업무정지 명령을 즉시 결정해야 한다. 후지TV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이라는 나라 전체의 과제, 이걸 의식하고 변화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에 남은 나쁜 풍습이나 시대에 맞지 않는 관습을 없애고 더 나은 나라로 변해야 할 시기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최근 한국에서는 대통령 생일 파티에 여경에다가 간호장교까지 동원해 행사를 진행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현재 상황에서는 한국이 일본보다 한 수 위라는 생각도 듭니다.